혹시 여러분은 요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유난히 무겁거나 갑자기 중심이 흔들려 걷기가 불편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아침 시간대에 갑자기 어지럽거나 잠깐 말이 꼬이거나 손끝이 이상하게 저릿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뇌졸중은 우리가 가장 무방비한 아침 시간에 가장 조용하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 이 짧은 4시간 동안 뇌졸중 발생률은 평상시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세계적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뇌혈관이 살아날 수도 혹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예방법 소개가 아닙니다. 아침에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뇌혈관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의학적으로 그리고 실제 사례로 완전히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내과에서 32년 동안 임상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해온 신경내과 전문의 김도연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제가 반복해서 보았던 사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뇌졸중은 예측은 어렵지만 예방은 매우 확실하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 행동 습관은 뇌혈관의 생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7가지 아침 습관은 제가 실제 환자들에게 처방해오며 재발률을 낮추고 뇌혈관 회복에 큰 도움을 준 검증된 루틴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단순한 건강 지식이 아니라 뇌졸중을 피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리와 실천 가능한 행동을 아주 쉽게 그러나 깊이 있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룰 핵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뇌졸중이 왜 이렇게 무섭고 위험한가? 둘째, 왜 시니어에게 특히 많이 발생하는가? 셋째, 혈관이 막히는 과정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는가? 넷째, 뇌혈관을 살리는 아침 습관 7가지는 무엇인가? 다섯째, 실제로 이 습관들을 통해 삶이 바뀐 3분의 사례. 여섯째, 전문의가 직접 환자들에게 처방하는 실전 루틴 정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뇌졸중 위험 신호와 응급 대처 방법까지 완전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뇌졸중 예방이라는 주제는 더 이상 어렵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단계로 정리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여러분께 부탁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뇌혈관은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스트레스가 많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은 그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혹시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 중 한 분에게만이라도 공유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뇌졸중이 왜 무섭고 위험한가? 뇌졸중이 위험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갑작스러운 마비나 말을 못하게 되는 증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지켜보며 뇌졸중이 단순히 무서운 질병을 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삶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껴왔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내과에서 32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뇌졸중이라는 질환을 매일 마주해왔습니다. 임상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저는 뇌졸중을 시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인생과의 싸움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뇌는 단 한 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다시 완전히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뇌졸중이 왜 무서운지,
왜 반드시 미리 알고 예방해야 하는지 그 본질을 하나씩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라지는 기관입니다. 뇌졸중이 위험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뇌가 손상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뇌는 예민한 기관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표현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뇌는 단 1분 동안 혈류 공급이 끊기면 약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습니다. 1시간이면 1년 동안 늙는 것과 같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특징은 단순히 갑자기가 아니라 갑자기 오자마자 되돌릴 수 없게 되는 데에 있습니다. 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는 가슴을 짓누르는 통증 때문에 스스로 이상을 느끼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뇌졸중은 대부분 통증이 거의 없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손이 조금 둔해지고, 머리가 멍해지고, 잠깐 어지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라고 넘겨버립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 상당수가 바로 이 지점에서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교수님, 그냥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잠깐 쉬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뇌졸중 환자의 절반 이상이 평생 후유증을 갖고 살아갑니다. 팔이 안 움직이고, 말이 잘 안 나오고, 걷기가 어려워지고, 성격이 변하거나, 기억력이 크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혈압이 조금 높으면 약을 먹으면 됩니다. 당이 조금 높으면 식단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물리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뇌는 다릅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후유증은 마치 인생의 일부가 도려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은 이전의 삶으로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상태를 받아들여야 하는 환자와 가족의 모습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급격히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뇌졸중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이 커집니다. 60대를 기점으로 혈관의 탄성은 눈에 띄게 떨어지고, 혈압 변동은 커지고, 혈관 내 염증은 높아지고, 혈전 피떡이 잘 생기는 체질로 변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위험이 높은 이유는 다음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조용한 고혈압, 조용한 당뇨 같은 무증상 위험 인자들이 많아집니다. 둘째, 혈관이 쇠처럼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가속화되며 혈전이 쉽게 붙습니다. 이 때문에 60대 이후에 뇌졸중은 발생하면 치명적이고 회복 속도는 훨씬 느립니다. 재발률입니다. 뇌졸중은 한번 오면 끝이 아닙니다. 발병 후 1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15%를 넘고 5년 안에는 30%를 훌쩍 넘어갑니다. 뇌졸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마치 한번 열린 문과 같습니다. 문이 한번 열린 사람은 그 문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늘 말합니다. 뇌졸중의 치료는 발병 이후가 아니라 발병 이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신호가 너무 약합니다. 뇌졸중은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지만 그 신호는 너무 약해서 대부분 지나쳐버립니다. 입이 살짝 돌아가고, 말이 잠깐 꼬이고, 한쪽 팔다리가 잠깐 저리거나, 눈이 잠깐 안 보였다가 돌아오는 변화들. 이런 것이 다 미니 뇌졸중, 즉 일과성 허혈 발작이라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가 찾아온 사람의 약 30%가 몇 시간에서 며칠 안에 실제 뇌졸중을 겪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전 환자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가락이 잠깐 말을 안 듣길래 추운 줄 알았어요. 입이 잠깐 안 움직였는데 그냥 넘겼어요. 그 24시간 뒤 실제 뇌졸중이 왔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질병이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뇌졸중의 80%는 올바른 생활 습관만 갖추면 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운명이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결과라는 뜻입니다. 특히 아침의 생활 방식은 뇌혈관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의 혈압 변화, 수분 부족, 혈전 생성 위험, 혈관 수축이
아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잠시 후 설명할 7가지 아침 습관이 왜 그렇게 강력한 예방 효과를 내는지 과학적으로 이해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이 왜 무서운지 3가지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뇌는 회복이 불가능한 기관이며 이 질병은 조용하고 갑작스럽게 오며 특히 60대 이후는 치명적이며 예고, 신호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가장 중요한 사실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부에서는 왜 시니어가 특히 뇌졸중에 취약한가? 그 구조적 이유를 전문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2부. 시니어에게 특히 취약한 이유. 이제 뇌졸중이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왜 뇌졸중은 나이가 들수록 위험할까? 나는 왜 점점 더 취약해지는 걸까? 저는 신경내과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나이가 들수록 뇌졸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를 누구보다 깊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딱딱해집니다. 젊을 때 우리의 혈관은 고무호스처럼 부드럽고 탄력이 있습니다.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도 혈관이 늘어나며 충격을 흡수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탄력이 서서히 사라지고 딱딱한 쇠파이프처럼 굳어집니다. 이 과정을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동맥경화는 혈압이 조금만 올라가도 뇌혈관이 쉽게 손상되도록 만듭니다. 즉, 아주 작은 변화에도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혈관 경직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시니어에게 가장 취약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혈압의 자동 조절 능력이 약해진다는 점입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면 몸은 즉시 혈관을 넓혀 조절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반응이 느려지고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화장실에 갈 때 혹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이 짧은 순간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그 순간 혈관이 버티지 못하면 뇌졸중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제가 많은 시니어 환자들에게서 본 패턴은 이렇습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다. 잠깐 어지러웠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체질로 변합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은 점점 더 끈적해지고 혈전이 잘 생기는 쪽으로 몸이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혈전이 뇌혈관을 막으면 치명적인 뇌경색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혈압이 높거나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아침에 혈액이 가장 진해지는 시간대라면 뇌졸중의 위험은 몇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침의 작은 습관 하나가 뇌졸중 예방에 결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지혈증 같은 조용한 병들이 함께 겹칩니다. 시니어 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이 한꺼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수면, 무호흡, 만성, 염증, 이런 요소들이 각각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데 문제는 시니어 대부분이 이 중 2가지 이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조용한 고혈압, 조용한 당뇨는 증상이 거의 없어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혈관이 계속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부족합니다. 젊을 때의 몸은 이상이 생기면 신호를 강하게 보냅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피곤함이 갑자기 몰려온다든지, 어딘가가 막 아프다든지.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이런 신호가 약해집니다. 마치 경보 장치의 배터리가 약해진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오고 있는데도 몸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잠깐 꼬이고, 한쪽 손이 잠깐 저리고, 얼굴이 살짝 무뎌지고, 시야가 잠깐 흐려지는 이런 경고 신호가 와도 본인은 인지하지 못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니어에게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못 알아본 채 조용히 다가옵니다. 부족으로 아침이 가장 위험해집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는 밤 동안 수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은 가장 진한 상태가 됩니다. 혈액이 진하다는 것은 혈전이 잘 생긴다는 의미이고 혈관이 막히기 쉬운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천천히 일어나지 않고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혈압이 퍽 하고 올라가고 딱딱한 혈관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의 상당수가 아침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입니다. 시니어의 몸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혈전이 잘 생기고 여러 질환이 겹치고 경고, 신호가 약해지는 이런 5가지 요소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즉, 뇌졸중 위험이 구조적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5가지 거의 모든 위험은 아침의 습관만 바꿔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3부에서 뇌혈관이 실제로 어떻게 막히는지, 어떤 과정으로 뇌졸중이 발생하는지 전문의 시각에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3부. 뇌혈관이 막히는 실제 메커니즘. 시니어에게 뇌졸중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라 몸의 변화가 쌓여 터지는 결과물입니다. 이제 32년간 환자들에게 설명해온 혈관이 실제로 어떻게 막히고 뇌졸중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전기회로입니다. 혈관은 수도 파이프와 같아서 깨끗할 때는 물이 잘 흐르지만 녹이 슬거나 때가 끼면 막히기 시작합니다. 뇌는 전기회로와 같아서 어떤 부위가 차단되면 그 기능이 순식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말이 꼬이고 한쪽 팔 힘이 빠지고 시야가 흐려지는 겁니다. 염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더 복잡합니다. 진짜 첫 단계는 혈관 내벽의 미세 염증입니다. 스트레스, 혈당 상승, 혈압 변동, 수면 부족, 흡연, 노화 등이 반복되면 혈관 내벽이 손상되며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이 혈관 막힘의 출발점입니다. LDL, 콜레스테롤의 침착입니다. 염증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벽지 뜯어진 자리에 먼지가 붙듯이 상처난 혈관 벽에 LDL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반복되면 혈관 안쪽에 지방 덩어리인 플라크가 생깁니다. 문제는 무른 플라크가 갑자기 터질 때입니다. 플라크의 파열입니다. 무른 플라크가 혈관벽에서 부서지면 조각들이 혈관 속을 떠다닙니다. 그 조각들이 좁은 뇌혈관에 도착하면 순식간에 혈관을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뇌경색의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 과정은 소리 없이, 전조 증상 없이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조용한 살인자라 부릅니다. 형성입니다. 플라크가 터지면 몸은 혈소판을 모아 치료하려 합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엉기면 혈전, 즉 피떡이 만들어집니다. 이 혈전이 크면 혈관을 완전히 막아 뇌로 가는 혈류가 끊깁니다. 뇌는 단 3분만 산소 공급이 끊겨도 손상이 시작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쪽 팔 힘 빠짐, 말 얼버무림, 얼굴 한쪽 무거움, 시야 흐림, 걸음 휘청거림이 나타납니다. 이는 뇌의 특정 부위에 혈액과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발생합니다. 시니어분들은 잠깐 그런 것 같았어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 착각이 위험합니다. 뇌는 신호를 짧게 보내며 놓치면 영구 손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르다. 뇌혈관이 막히는 속도는 개인마다 크게 다릅니다. 같은 나이라도 어떤 분은 혈관이 깨끗하고 어떤 분은 30%, 어떤 분은 70% 이상 막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아주 작은 생활 습관들이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아침 습관입니다. 아침은 혈압이 가장 불안정하고 혈액이 가장 끈적하며 혈관이 가장 취약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습관만 바꿔도 뇌졸중의 절반 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4부에서
아침 습관 7가지를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뇌혈관을 지켜주는 루틴이 될 것입니다. 4. 뇌졸중을 막는 아침 습관 7가지. 아침 시간은 하루 중 혈압 변동이 가장 심한 시간입니다. 수면에서 깨어나면서 교감신경이 급격히 활성화되고 혈관은 수축하고 혈액은 갑자기 끈적해지죠. 이때 해주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뇌졸중의 위험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고혈압, 동맥경화, 심뇌혈관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아침 루틴 7가지를 지금부터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습관 첫 번째. 눈을 뜨자마자 10초 심호흡 재부팅.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교감신경은 급격히 활성화됩니다. 이때 심장 박동수는 올라가고 혈압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변화가 너무 급격하면 혈관 벽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대신 침대 위에서 10초만 깊게 호흡하세요. 코로 길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5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교감신경의 폭발적 활성화를 안정시키고 혈압 상승폭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10초의 차이가 하루 전체의 혈관 부담을 줄여줍니다. 두 번째, 물 한 잔으로 혈액 점도 낮추기. 아침 혈액은 가장 끈적합니다. 수면, 중수분 손실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혈전 생성 위험도 함께 증가합니다.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난 뒤 딱 한 컵 15-200ml의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위장에 자극을 덜 주고 온몸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여기에 레몬을 한 방울만 넣어도 산화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됩니다. 아침 물 한 잔은 말 그대로 혈액을 세척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목동맥을 깨우는 1분 마사지. 아침 고혈압이 무서운 이유는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 양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목동맥 벽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식사 전, 세수하기 전에 목동맥 마사지를 꼭 하라고 말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귀 밑에서 쇄골 방향으로 양손을 이용해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합니다. 세게 하지 마세요. 목동맥 부위는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사지의 목적은 근육, 긴장을 풀고 혈류를 자연스럽게 늘려 혈관 압박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단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혈관을 깨우는 5분 전신 스트레칭. 아침에 갑자기 몸을 움직이면 근육과 혈관이 놀라게 됩니다. 특히 척추와 엉덩이 근육이 뻣뻣한 시니어의 경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혈압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스트레칭을 권합니다. 첫째, 팔을 머리 위로 쭉 펴는 전신 스트레칭. 둘째, 어깨를 크게 천천히 돌려주기. 셋째, 허리를 오른쪽 왼쪽으로 부드럽게 틀어주기. 이 정도면 혈류가 자연스럽게 순환되고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아침 혈압 상승폭이 안정됩니다. 특히 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이 뇌혈류 순환을 크게 돕습니다. 5번째, 혈관을 맑게 하는 아침 음식 3가지. 아침 식사는 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식사를 피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체로 시니어 환자들에게 다음 3가지를 권합니다. 베리류 과일 1줌, 견과류 1줌, 삶은 달걀 1개. 이 조합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오전 에너지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만약 과일을 드신다면 블루베리나 포도처럼 항산화 성분이 높은 과일이 더 좋습니다. 6번째, 10분 걷기로 모세혈관 활성화시키기. 아침에 너무 격하게 운동하면 혈압과 심박수가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0분 걷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집 안에서 천천히 걷는 것도 좋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23층만 올라가도 효과가 있습니다. 짧은 걷기만으로도 모세혈관이 열리고 뇌혈류가 증가하며 전신 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렇게 몸을 깨우는 단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 아침마다 자신만의 건강 체크리스트 만들기. 이 체크리스트는 제가 실제 뇌졸중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매일 하도록 만들어준 루틴입니다. 오늘 몸이 평소와 다른 곳이 있는지, 가슴이 답답한지, 어지러움이 있는지, 한쪽 팔다리 힘이 약해졌는지, 시야가 흐려지는 느낌이 있는지, 이것을 1분만 점검해도 초기 위험 신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뇌졸중은 초기 신호가 매우 짧기 때문에 이 체크리스트가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아침 습관 7가지는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만들어낸 가장 실용적이며 즉각 효과가 있는 루틴입니다. 5부. 실제 사례 3명의 변화. 저는 그동안 수많은 뇌혈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건강하다고 믿었던 분들도 있었고, 이미 여러 질환을 안고 살아가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아침 습관 하나만 바꾸어도 혈압, 혈당, 혈류, 혈관 안정성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3분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첫 번째 사례, 74세 이만수 어르신. 이만수 어르신은 평생 운동을 즐겨 하셨습니다. 걷기, 등산, 스트레칭. 건강하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살아오신 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아침, 갑작스럽게 머리가 무겁고 한쪽 눈이 흐려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목동맥 협착이 이미 62% 진행돼 있었습니다. 왜 아무 증상이 없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목동맥에 생긴 협착이 아주 천천히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몸이 적응하면서 경고,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저는 이만수 어르신에게 아침 혈압 변동을 줄이는 7가지 습관을 하나씩 실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눈 뜨자마자 심호흡 10초, 미지근한 물 1컵, 목동맥 마사지, 5분 전신 스트레칭. 이 루틴을 3개월간 꾸준히 하신 결과 이만수 어르신의 아침 혈압 변동 폭이 크게 줄었고 목동맥 혈류 속도도 개선됐습니다. 협착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진행되지 않고 안정화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뇌졸중 확률을 절반 이상 줄인 셈입니다. 사례, 69세 한정희 어르신. 한정희 어르신은 평소 피곤함을 잘 느끼지 않고 아침도 간단히 해결하고 움직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갑작스럽게 빙글빙글 도는 어지럼증이 찾아왔습니다. 검사 결과 뇌후순환 혈류가 저하되어 있었고 동맥경화 초기 진행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습관이 피를 지나치게 끈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물 1컵을 반드시 실천하도록 했고 레이몬드형 스트레칭 프로그램을 적용해 아침 혈류를 부드럽게 열어주는 루틴을 매일 하도록 지도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어지럼증 빈도가 70% 이상 감소했고 혈액 점도 검사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보였습니다. 한정희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치료를 한 것도 아닌데 몸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사례, 82세 박기훈 어르신. 박기훈 어르신은 젊은 시절부터 당뇨를 앓아왔습니다. 그래서 혈관벽이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침 혈압 상승은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박 어르신은 아침마다 갑자기 두통과 얼굴 화끈거림을 느끼기 시작했고
가끔 오른쪽 팔이 저리기도 했습니다. 검사 결과 뇌백질 변화가 뚜렷하게 진행 중이었고 뇌졸중 초기 신호로 판단되었습니다. 저는 박 어르신에게 아침 체크리스트 습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오늘 머리가 무거운가? 팔다리의 힘은 충분한가? 치아가 흐려지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10분 걷기, 과일과 견과류 중심 식사, 목동맥 마사지 등을 매일 실천하게 했습니다. 3개월 후 MRI 재검에서 뇌백질 손상 진행 속도가 완화되었고 혈류 지표가 개선됐습니다. 박 어르신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늦지 않은 거였군요. 이 세 분은 나이도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 습관도 모두 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이 있었습니다. 아침의 작은 변화가 그들의 혈관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32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아침이 하루의 혈관을 결정한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 역시 그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실제 환자들에게 가르치는 뇌혈관 보호 루틴. 저는 신경내과에서 수많은 뇌혈관 환자들을 치료해오면서 아침 습관이 하루의 혈류 건강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누누이 확인해왔습니다. 이제 그 핵심을 여러분과 하나씩 나누고자 합니다. 이 루틴은 어렵지 않습니다. 기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 몇 분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사용하자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몇 분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평생 지킬 수도 있습니다. 아침 3분 목동맥 깨우기 마사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혈압이 변합니다. 혈압이 갑자기 뛰는 것. 이것이 고령층에게 뇌졸중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부드럽게 목 옆을 쓸어내리라고 강조합니다. 귀 밑에서 쇄골 방향으로 천천히 마치 물기를 내리듯 양손으로 1015회 정도 쓸어내립니다. 이 동작은 목동맥 주변 긴장을 완화하고 혈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을 완화합니다. 저는 이 단순한 마사지 하나로 아침 기립성 어지럼증을 크게 줄인 환자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5분 깊은 호흡으로 혈압 안정시키기. 아침 혈압은 예민합니다. 특히 새벽에 코르티솔이 상승하기 때문에 혈압이 출렁이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아주 간단한 깊은 호흡입니다.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숨을 2초 머금고 입으로 6초 내쉬는 호흡 패턴. 이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아침 혈압을 부드럽게 내려줍니다. 숨이 길게 뻗어나가는 순간 우리 뇌혈관은 편안해지고 피의 점도 역시 자연스럽게 개선됩니다. 딱 5분이면 됩니다. 하지만 뇌혈관이 받는 안정 효과는 이상하리만큼 큽니다. 10분 장거리 혈류 스트레칭. 오래 앉아 있거나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은 다리에서 심장으로 돌아가는 혈류가 약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뇌혈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에 10분 정도 혈류 개선 스트레칭을 해주라고 말씀드립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종아리를 부드럽게 늘리고 엉덩이 근육을 한 번씩 펴주는 것만으로도 혈액, 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다리는 혈관의 가장 아래이면서 온몸 혈류의 시작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뇌 또한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20분 스트레칭이 하루의 혈류와 뇌 기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뇌혈관이 좋아하는 아침 식단 샘플. 많은 분들이 아침을 가볍게 넘기거나 아예 먹지 않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침은
밤 동안 떨어졌던 혈당과 혈류를 안정시키는 첫 번째 약과도 같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아래와 같은 식단을 자주 추천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 블루베리나 포도 혹은 석류 소량, 통곡물 한 줌, 견과류 조금, 삶은 계란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소스. 이 조합은 아침부터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혈관에 필요한 항산화 물질을 공급하며 혈관 내벽을 편안하게 보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적당한 양으로 뇌를 깨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약만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뇌혈관은 당신의 생활이 지키는 겁니다. 아침은 몸이 처음으로 혈류를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뇌졸중 위험률은 말 그대로 몇 배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루틴은 수십 년 임상 경험에서 뽑아낸 가장 실용적인 뇌혈관 보호 전략입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뇌졸중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대부분 미리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신호를 이해하고 빠르게 행동할 수 있다면 뇌졸중은 피할 수 있는 질환이 됩니다. 오늘 설명드린 위험, 신호와 대처법은 제가 32년 동안 임상에서 확인한 가장 실제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지식을 생활 속에서 한 번이라도 떠올릴 수 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뇌혈관은 더 안전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가장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뇌졸중이라는 무겁고 두려운 주제를 이토록 차분하게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큰 한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질환입니다. 그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적절한 습관을 실천하며 위험한 순간에 올바르게 대처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뇌를 지키고 인생을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함께 나눈 내용들을 잠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뇌졸중이 왜 무서운지, 왜 시니어에게 특히 취약한지,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실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뇌혈관을 지키는 아침 습관 7가지를 과학적 원리와 함께 배우셨고 실제 사례를 통해 그 습관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기술이고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뇌혈관은 약하고 나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영상을 본 바로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목동맥을 가볍게 쓸어주고 3분간 천천히 호흡하고 몸을 풀어주고 뇌에 안정된 혈류를 흘려보내는 작은 행동들. 이런 행동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백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진심을 담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영상 속 정보는 여러분 한 사람만 알고 계시기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부모님, 배우자, 친구, 형제자매, 누군가에게는 이 지식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위험 신호 중 직접 경험한 것이 있으신가요? 또는 생활 속에서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 이미 실천하고 있는 좋은 습관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시청자들의 생명을 지키는 또 하나의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채널 100세 건강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안전하고 더 활기차고 더 오래도록 아름다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깊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 정보를 더 넓게 전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함께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가요. 저는 100세 건강과 함께 여러분의 다음 시간을 응원하겠습니다.